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지 예쁜지 귀여운지 모르잖아. 보여요? 어때요? 이 친구들이 지금 표정이 안 보여요. 표정이 안 보이잖아. 얘는 보이잖아. 마운 렌즈를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도 여기가 어딘데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찍을 수는 있지만 사진들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조그맣게 찍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표정을 볼 수 있게 멀리서 찍지 말고 가까이서. 이건 이제 마운 렌즈니까 이제 이렇게 찍힐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몇 미리 렌즈가? 보통 50mm 많이 안 보나요? 그러니까 50mm는 그냥 표준 렌즈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걸로 그냥. 그러니까 인물 찍을 때는 50mm보다는 105mm가 제일 좋은 렌즈예요. 근데 보통 105mm가 안 나오잖아요. 아, 나와요. 나와요? 네. 105mm가 있어요. 따로? 네, 따로. 줌 렌즈에서도 200mm면 105mm까지 내가 줌을 쓸 수가 있고 단 렌즈도 105mm가 있어요. 그 전에 그 수동 카메라 쓸 적에 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 200, 500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105가 왜 안 나와? 그때는 없었는데 못 샀더라고요. 105mm가 그러니까 인물 사진 찍는 사람들은 105mm를 찍어요. 네, 105mm. 이거 이제 광각 30mm 광각 날씬해 보이네. 얘에 비해서는 그죠? 여기 좀 통통해 보이잖아요. 여기 날씬해 보이고. 50이 제일 날씬해. 이 제일 날씬해 보여요? 이게 더 날씬해 보이지 않아요? 얼굴이 갸름해잖아. 네. 색상이 더 밝아서. 아, 그래요? 105, 기억을 해주세요. 인물은 105mm, 조리개는 5.6, 조리개는 5.6에 105mm가 돼요. 할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이 잘렸어. 할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이 잘리면 이 할아버지의 그런 느낌이나 힘든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앞을 잘라버리는. 앞을 키워주고 뒤를 자르고 앞을 키워주면 이 사람이 덜 힘들어 보여. 덜 힘들어 보여. 자, 구도는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을 많이 두라고 그랬어요. 구도는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을 많이. 그럼 사실은 이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야 돼. 이쪽으로. 이 손이 잘려야 돼. 근데 손까지 다 보여주고 싶어. 손이 굉장히 농사 지으면서 고생한 그런 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피사체는 여기와 여기다가 둔 거예요. 손과 얼굴. 근데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을 없애서 잘랐다는 거는 이 사람이 힘든 사진, 힘든 심정이다. 지금 현재 힘들다. 그럼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이 사람을 좀 힘들게 표현하고 싶어 하면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절대 힘들지 않는데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보는 사람이 아 이거는 힘들다고 배우지 않았어도 느낌이라는 게 있어. 사람들이 그게 동영상 언어고 이미지 영상 언어예요. 이렇게 점이 만나는 지점에 주피사체가 들어오게, 점이 만나는 쪽에 주피사체가 들어오게 해서 삼선이 그러니까 가로가 16대 9가 됐든 9대 16이 됐든 그 이미지 가상 이미지 라인을 둬서 이렇게 포지션 잡는 거야. 요 포지션이 이게 안 들어왔다는 데가 어떻게 하면 돼요? 편집. 아니 움직이면 되잖아. 이렇게 움직여서 뭐 밑으로 좀 내린다든가 위로 좀 올린다든가 뭐 옆으로 간다든가 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해놓고 촬영해 주면 돼요.
자, X 표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얘가 얘가 오케이. 뭐예요? 자세. 바른 자세로 촬영해요. 자, 우리 촬영하다 보면 이렇게 찍은 사람도 있어. 왜 이렇게 찍을까요? 너무 가까워서. 그렇죠. 이거 한번 그럼 내가 찍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찍고 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오래 버티지 못해. 그래서 포커스 맞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르는 순간 흔들려. 이게 수직이 딱 됐을 때 가장 사람이 편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양팔이 자기 가슴에 딱 붙이게 하고 일직선이 되게. 자, 집들도 이렇게 지면은 허물어지잖아요. 집들도. 요즘 집 질 때 수직 맞추는 게 레이저로 하더라고. 옛날에 이렇게 큐 해가지고 실 이렇게 해서 실로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여기서 촬영할 때도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도 잘못됐대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림하고 밑에 지저분한 지저분한 거. 맞아요. 지저분한 거. 뭐가 지저분하냐 이거지. 병? 병이 왜 뒤에 있을까요? 저게 지저분한 거야. 뒤에 있는 병. 앞에다 두면 되잖아. 그럼 내가 마시는 거라도 되잖아. 뒤에 있는 거는 보이지 말아야 될 걸 보여준 거야. 보이지 말아야 될 걸. 자, 이게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놈은 나를 째려보고 있네.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내가 공간을 많이 두라고 그랬죠.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을 많이 두라고 그랬죠. 얘는 어땠어요? 앞이나 뒤가 똑같죠 지금. 공간에 있어. 그죠? 근데 얘는 뒤가 이만큼이고 앞이 이만큼이잖아. 내가 쳐다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을 많이 돌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촬영하면서 이런 걸 의식하고 촬영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왜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찍은 거야. 그냥 멋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그냥 찍은 거야. 근데 이제 배웠으니까 구도를 배웠으니까 황금 분할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촬영해 주시면 돼요. 정물이에요. 아니죠. 풍경이에요. 얘도 화면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지 마세요. 반으로 나누지 말고 밑에가 3분의 1이 됐던 위에가 3분의 2가 됐던 반으로 나누지 말고 그 다음 주 피사체를 정중앙에다 놓지 말고 여기서 주가 뭐예요? 나무 숲이잖아요. 나무들이잖아요. 나무가 물에 반영된 거. 여기가 주잖아. 여기 주를 화면에 정중앙으로 나누지 말라고 그랬잖아. 화면을 반으로 나누지 말고 이렇게 둔 거야.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동안은 반이고 뭐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찍었잖아. 그냥 보기 좋게만 그냥 찍었잖아.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보기 좋게 찍었다고. 그죠? 그냥 막 찍는 사람은 없어. 다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잘 찍지. 근데 이런 황금 분할이라든가 이런 분할 구도를 정확히 배운 적은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배웠으니까 카메라를 촬영을 하더라도 내가 이 정중앙을 절대 놓지 말라고 했으니까 중앙이 되지 않게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촬영해 주십니다. 뭐 같아요? 놀이기구. 네. 에펠탑. 에펠탑 밑에서 본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안 찍어. 이런 거. 왜 안 찍어요? 가까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막 이러면서 안 찍어. 근데 사진을 하는 데든가 뭐 이런 영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꼭 찍어.
여기에서 어떤 패턴을 비하학적인 이런 무늬, 패턴 이런 거에서 영상미를 찾는 거야. 영상미를. 자, 여기서는 주가 뭐예요? 주가. 화면을 보고 주제를 찾을 줄 알아야 돼. 주제와 이야기. 그림 속에 이야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림 속에. 여기는 네덜란드잖아요. 풍차의 나라. 풍차가 주잖아. 자, 풍차를 정 가운데다 놓고 찍으면 안 되는 거야. 화면에 3분의 1 지점에다 놓고, 자, 물과 여기가 반이 나눠지지 않게. 그죠? 그래서 내가 촬영을 해왔어. 나 촬영을 했는데 해다 보니까 이 풍차가 여기 있네, 가운데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집. 편집해서 트리밍을 해야지. 트리밍을 해서 얘를 이쪽으로 옮겨야지. 그죠? 자, 우리가 화면을 잘라낸다고 그래. 크롭. 트리밍이 이제 크롭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라내는 거니까. 자, 잘라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그 퀄리티는 제일 좋은 퀄리티로 촬영을 해야 돼. 그래야 잘라내도 해상도가 덜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촬영할 때 해상도를 어떻게 두죠? 몇 놓고 찍죠? 89. 아니 그거 말고 1920, 뭐 1080, 뭐 3840 뭐 이런 거 있잖아. 1080. 1080으로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사이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좋게. 그러니까 3840 정도 되게. 그러니까 UHD. 그러니까 지금 보통 HD로 많이 찍잖아. HD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UHD 이런 걸로 촬영해서 크롭을 해도 크롭하고 나도 이 영상이 HD보다 떨어지지 않게 HD보다 좋은 거로 촬영해주면 잘라내도 HD까지는 가잖아. 그래서 여기서 주가 뭐예요? 꽃. 네, 꽃과 동상. 정 가운데다 두지 말라 그랬죠.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정중앙이 아니니까 이쪽이 여기보다 적게 나오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시선을 유도하잖아. 뭐로 지금 시선이 유도가 돼요? 꽃과 꽃이 그 다음에 길이 유도되죠. 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 여기에 하얀 집이 있죠. 고풍스러운 집들, 옛날 고풍스러운 집들의 도로로 인해서 여기를 볼 수 있게. 여기를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이 전체를 봤을 때 이 길 따라서, 자, 우리는 일직선 길은 제일 재미없는 길이에요. 일직선이에요. 고속도로 같은 게 그래서 재미없는 거야. 시골길 가야 이렇게 꼴꼴꼴. 우리가 그 디즈니랜드 통과제리 아시죠? 뒤에 친구들 혹시 통과제리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저기 텔레비? 예. 통과제리에 보면은 그 통과제리가 도망가고 쫓아갈 때 길이 어떻게 생겼어요? 통과제리가 똑바로 뛰던가요? 지그재그로만 가잖아. 그게 그냥 지그재그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지그재그로 해서 시선을 유도하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그게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냥 재밌으라고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화면의 구도. 여기도 화면을 봤을 때 물에 반사되는 그림이 가운데를 2분의 1로 나누지 않았다는 거. 이 무슨 나무예요?
아, 요거 갈대가 나무예요? 자작나무, 아, 하얀 나무 있잖아요. 나무예요? 이게 아니 물에 반영된 거야. 아, 여기까지가 풀숲이고 네네. 여기까지가 다 물이야. 네. 근데 여기를 보여준 거지. 나무를 보여준 게 아니라 물을 보여준 거지. 물에 반영돼 있는 자작나무를. 그러니까 요런 게 그러니까 남이 찍은 많은 영상을 보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걸 많이 보면서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 나하고 수업하면서 이런 반영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뭐 산정호수 있잖아. 산정호수 가서 호수도 찍을 수 있지만 호수에 이렇게 반사되는 무슨 그림자 혹시 없을까 하고 막 찾아낼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멋진 영상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호수만 발롱 찍는 것보다 호수 옆에 뭐 벚꽃나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벚꽃만 찍었어. 근데 나는 벚꽃도 찍었지만 이런 것도 찍었어. 벚꽃이 물에 이렇게 잔상을 이렇게 해면서 그게 이렇게 뭐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는 뭐 잎이 뭐 떨어지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찍음으로 해서 훨씬 더 영상미 있고 미학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호수와 그 산정호수에 벚꽃나무 많나요? 주변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는? 산정호수 가보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벚꽃나무를 내가 봤나? 단풍나무? 단풍나무? 산정호수에 벚꽃 있을 때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무 숲이 있다 그러면 나무 숲이 거기에 물에 반영되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저는 산정호수 겨울에 갔는데 네.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쫙 얼어 있었거든요. 네. 사진을 찍었는데 그 얼음 위에 자국이 뱀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뱀이 기어가는 영상으로 사진 찍혔었어요. 아, 이렇게 예. 자꾸 시를 썼어요. 그게 뱀에 대한. 아, 또 우리 저 뒤에 계신 분이 시인이세요. 또. 아, 이제 에펠탑이 또 나왔네. 에펠탑이 얼마나 큰지 뭘 보면 알죠? 사람. 예, 사람이 땅을 줍고 있는 거 엄청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에펠탑을 제대로 찍으려면 사람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죠. 에펠탑하고 많이 떨어져 찍어야 되는데 요 밑에서 같이 사진 찍시다 그러면 어떻게 에펠탑이 나와 안 나오지. 그죠? 사람을 끌고 나와서 한참 해서 에펠탑이 화인단 속에 보일 수 있을 때까지 나와야 되죠. 여기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이 가운데 있지 않고 화면의 중앙으로 나눠 있지 않고 3분의 1 지점에 있죠. 이 나무의 그 실루엣, 나무의 실루엣을 통해서 나무 사이로 나무를 가렸죠. 태양을 가리면서 좀 이렇게 영상미 있게 이런 걸 볼 줄 아는 눈이 이제 남의 걸 많이 보고 본인이 많이 찍어서 많이 편집을 해봐야 돼. 찍기만 하면 안 돼.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 뭐 했어요? 스마트폰 찍은 사진들. 어디 놀러 갔더니 이런 것만 보였잖아. 사진 찍었어. 뭐 했어요? 친구 지인들한테 보내주고. 아, 지인들한테 보내줬어요. 아, 지인들한테 보내줬어요? 자, 보내줬을 때 그거를 뭐 트리밍을 한다든가 색상을 보정한다든가 해서 보내줬어요? 아니면 그냥 좀 더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서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사진을 그냥 보내주면 안 돼. 그 사진을 반드시 해. 이거는 반드시 트리밍해서 색감을 자기가 원하는 색감으로 맞춰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아침만 되면 친구들한테 많이 오잖아요. 그죠? 뭐 하루를 뭐 잘 보내세요. 뭐 그런 시 같은 거, 명언 같은 거 써서 오잖아요. 자기가 이런 거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림 같이 써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실루엣 사진
좀 여기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사진도 있다는 거. 여기는 뭐가 준 것 같아요? 네, 배 또. 자, 시선이 가는 데예요. 시선이 어디로 가요? 시선이 배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요? 이리 가는 거잖아. 더 이상은 못 가잖아. 그러니까 주 피사체를 여기다 놓은 거예요. 이 배랑 다리랑 이 성당이랑 해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자, 주 피사체가 가운데 있지 않죠? 화면의 3분의 1 지점에. 화면을 반으로 나누지 않고 배가 시선을 유도해 가는 거야. 물줄기가 이렇게 슉 해서 양옆에 오래된 고풍스러운 이런 집들. 자, 얘네들 집이 어때요? 네덜란드 가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폭이 되게 좁아. 폭이요 1m짜리 폭이 된 집도 있대요. 근데 길이는 엄청 길어. 여기는 1m인데 길이가 길어. 여기는 네덜란드가 세금을 폭으로 계산한대요. 폭으로. 그래서 길게 가는 건 관계없는데 이게 넓으면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집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좁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진이 이제 어디 뭐 여행 같은 데 가도 이렇게 뭐 그림이 되겠다 싶으면은 조금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라도 좀 이렇게 여러 컷을 찍어서 만드셔야 돼. 그러니까 남이 찍은 사진집도 많이 보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본인이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귀에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억을 못 한다고. 근데 눈으로 본 거는 다 기억해. 눈으로 보는 거. 이거는 통계학적으로도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100개 글씨 농구하고 사진을 100장 농구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여기서 자기가 본 글씨랑 사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글씨는 많이 이렇게 찾지는 못했는데 뭐 한 60개 정도 찾는다 그러면 그림은 거의 한 90개를 찾는데요. 90개 넘게. 자기가 본 거는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 있잖아요. 내가 찍은 사진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다른 사람이 이 사진을 쓰잖아. 본인이 금방 알아. 저건 내 사진이네? 금방 알아. 남의 사진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쓰면 안 되고 트리밍을 해서 다르게 보여야지. 트리밍해서 다르게. 그래도 알아보면 어떡해요? 아니 그래도 트리밍을 했는데 네 사진은 이렇게 넓은 거잖아. 나만 요만큼만 트리밍해서 썼는데 우겨야지 뭐. 근데 사진에는 뭐가 있냐면 메타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년도, 몇 시에 어디서 찍었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사진 속에 들어있어. 우리가 속성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그게. 꼭 얘기하고 써야죠. 네, 그래서 얘기하고 쓰는 거죠. 근데 내가 무슨 그걸 큰 돈 버는 거 아니면은 자기 블로그 정도에다 쓰는 거는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써. 저는 개인적으로 등대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왜 막 강원도 가면 동해바다에 등대 엄청 많잖아. 등대 있는 데마다 다 들려보고 싶어. 그냥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등대가 좋아요. 자 보세요. 화면에 반으로 나누지 않았죠. 자 등대가 여기 주잖아요. 그죠? 화면에 중앙에 있지 않고 3분의 1 지점에 두고 또 맞은편 3분의 1 지점에 해를 두고 그죠? 여기에 집들과 그죠? 집들 있고 여기 이제 바다. 그래서
화면을 아름답게 이제 구도를 잡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해를 여기다가 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등대를 여기다 놓고 해가 저 끝에 갈 수도 있고, 자, 요거를 조화롭게 만드는 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성을 배우는 거예요. 구도. 멋지지 않으세요? 어때요? 가보고 싶지 않아요? 이 사진 보고 가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자,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대한항공에서 예, 그 책에 나온 사진 중에 하나예요. 대한항공은 왜 이런 사진 보여줄까요? 여행 가. 그치, 꼬시는 거지. 이 사진 보고 너 이 사진 보면 꼭 여행 갈 거야. 네가 안 오고 100이 나오자.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이제 책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주가 뭐예요? 물이 어떻게 가요? 꼬불꼬불, 그죠? 아주 꼬불꼬불해서 어디로 가? 산으로 가죠. 자, 여기에는 그 정경의 이 황금빛 이런 풀이 물과 함께 조화롭게 보이면서 물길을 따라 쭉 가면서 뭐가 생겨요? 숲이 있잖아요. 그죠? 나무 뒤에 설산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 미장생 한다고 그래요. 레이어를 쌓는다. 미장생. 화면에 구도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해서 레이어를 쌓아서 화면에 뭘 줘요? 입체감을 주는 거야. 그래서 깊이감을 주는 거예요. 미장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요즘 그 중학생들 내가 강의 가면요, 내가 미장센 얘기하잖아. 그럼 핸드폰 꺼내가지고 하루 쳐봐. 하루 쳐서 이게 뻥인 거 아닐까? 거짓말을 못해. 애들하고 그 강의 수업하면. 미장센은 프랑스 말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연출. 프랑스 말로. 원래는 연극 무대에서 썼던 건데 지금 이제 사진하는 사람들이 화면에 그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연출을 한다. 그래서 미장센 한다 그래요. 미장센. 이런 거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촬영할 때 전경에다가 뭘 넣고 중경에다 뭐 넣고 배경에다 뭘 넣을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제가 동해바다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극장에 가면은 애국가를 틀어줬어요. 극장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요즘 영화관에 가면 대한뉴스. 네, 대한뉴스 하면서 동해물가가 나와. 동해물가 하면은 동해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동해바다에는 갈매기도 있고 또 지금 동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안 가보셨나 잘? 동해바다. 고래 사냥하는 사람. 고래 사냥? 동해바다 고래 잡으러 가잖아요. 죄송해요. 동해바다 하면은 동해에 무슨 나무가 많아요? 동해, 소나무, 해소. 동해하면 바닷가에. 해소, 이 바닷가에. 동해하면 해소. 그다음 동해면은 뭐가 떠요? 해가 뜨잖아. 해가 그죠? 해가 뜨는 동해바다에. 해가 뜨는 동해바다에 해 앞으로 뭐가 지나가요? 그죠? 배가 지나가죠. 통통배. 지금은 이제 통통배가 아니고 엄청 폼나는 그런 불 쫙 달린 그 오징어자리 배 같은 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지나갈까요? 갈매기가 따라가. 배를 따라가. 해나무, 소나무가 이렇게 쫙 있는데 반드시 또 뭐가 있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다 뭐를 보고 싶어요? 정자 같은 거 있잖아. 팔각정 같은 거, 그죠? 그거를 우측 끝에다가
팔각정 한 반만 이렇게 쫙 걸리게 하고 소나무가 쫙 올라가서 하늘을 좀 이렇게 네. 살살 하세요. 새벽 6시에 찍은 거거든요. 네. 배 일출하고 배 지나가는 거. 네. 잘 찍는데 거기에 소나무까지 넣으면 훨씬 좋지. 지금 거기 여기는 그 나무가 없으니까. 아, 나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라든가 아니면 정자 같은 거를 이렇게 살짝 걸어서 하늘을 이렇게 소나무를 이렇게 가려주면 뭐가 생겨요? 화면에 입체감이 생기는 거야. 깊이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영상 하나를 만들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 찍으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를 넣어서 내가 좀 화면에 입체감을 줄까?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엄청 진짜 넓죠. 이 튤립을 네덜란드는 전 세계로 수출했는데 그날 이 뽑은 거를 비행기 태워가지고 그날로 그냥 보내버린대. 새벽에 경매해가지고 그날로 다 그날로 주변의 나라에 아침 자기네 그 밥상에 튤립 꽃이 할 수 있게 간대요. 전 세계적으로 간대. 근데 보세요. 되게 엄청 크게 넓게 아름답게 보이죠. 이런 거는 뭐로 찍었을 것 같아요? 무슨 렌즈? 광각. 네, 광각 렌즈. 자, 광각 렌즈 특징 뭐라 그랬죠?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더 가까이 크게, 멀리 있는 거는 뭘. 더 멀리 작게. 네. 그러면 여기도 포천이라 아니, 포천 아니고 1,000원인가 가니까 뭐 이런 거 있던데 무슨 공원이 그 근데 연식이 돼가지고 단어 단어가 생각이 자꾸 안 자꾸 나.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꽃밭이 있더라고. 1,000원 고속정인가 뭐 그래. 그럼 그런 데 갔을 때 내가 이거를 그때 강사님이 이런 걸 보여줬으니까 그때 참 보기 좋았다. 그럼 나도 이런 걸 찾아야겠지 거기 가서.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관광렌즈로 가까이 가서 찍을까? 위에서 이렇게 찍을까? 방언으로 찍을까? 생각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국적. 네, 이국적인 거. 혹시 이거 보고 여기가 어느 나라인지 알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 대한항공 기내지에 있는 근데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일본에 가서. 자,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가 오래된 건축물의 파사드라고 오래된 건축물을 정면에서 찍는 거를 우리가 파사드 사진이라고 해요. 보통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이런 거를 정면에서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찍어요? 옆에서 이렇게 찍어. 옆에서 찍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대칭이 되는 게 뭐 있다. 그러면 정면에서 찍는 게 제일 좋아요. 정면에서. 자, 오래된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래된 건물에 파사드 느낌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오래된 건물에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세월이 느껴지는 페인트가 벗겨진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앤틱 좋아하시는 분들, 뭐 고풍스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거를 또 찾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자, 이렇게 형태가 있는 페인트가 다 벗겨진 문이지만 오래된 문이지만 여기 어떤 미학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서도 질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질감. 페인트가 벗겨진 거에 어떤 질감. 그런 질감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문 앞에 여기 문짝이란 말이에요. 문짝에 뭐라 그래? 뭐 이상하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 페인트, 스프레이 같은 거를 이런 이것도 좀 아트적인 거야. 그래도 그나마 이게 그냥 낙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뭐 이런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가 있으면서 또 이야기가 있는 거. 이야기가.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 뭐 고풍스럽니, 뭐 패턴이니, 뭐 페인트가 벗겨진 게 뭐 질감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이걸 촬영한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야 이거 저거 우리 동네도 저런 거 있다. 그런데 안 찍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동네에 있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것도 찍어서 포천이다 그러면 포천에 이런 집들이 만약에 있다. 그거를 찍어서 뭐를 해요? 아카이빙을 해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포천시에서 야 우리 동네에 뭐 이런 데 있냐? 뭐 그런 사진 가지고 있는 사람 좀 줘봐.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막 보내주게 돼요. 그죠? 이런 거는 그런 동네도 많이 있죠. 네. 포천은 다 재개발 다 끝나서 탁한 거예요. 아니요. 있어요. 네, 이런 동네에 뭐 이런 사진 작가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사진학과 친구들이 제일 많이 찍으러 가는 소재가 있어요. 소재가 이런 오래된 집, 뭐 오래된 뭐 간판, 오래된 뭐 사람을 구합니다, 뭐 포스터, 아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점에 앉아서 뭐 나물 팔고 막 오일장 같은 데서 뭐 이런 거 어떤 그 정해져 있어. 그런 게 패턴이. 아니면 어떤 뭐 오래된 문자 뭐 이런 거, 어떤 길, 오래된 건물 뭐 이런 게 패턴이 있어요. 그런 거를 교수님들은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사진학과에서 교수님들이 사진을 가르칠까요? 뭐 사진도 가르치긴 했는데 주로 하는 일이 이렇게 보여주는 일이야. 그럼 뭐예요? 보여만 주면은 나머지를 여러분 몫이야.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여서 다음에 나갈 때 교수님이 이런 거 찍어라 그랬으니까 요거 찍어야겠다. 자, 오늘은 저기 창문만, 윈도우만 찍을게요. 그러면 그날은 윈도우만 찍어와야 돼. 요런 창문만. 자, 도어만 찍어오세요. 그러면 요런 문짝만 찍어와야 돼. 도어 찍어오라고 그랬는데 창문을 찍고 지나가는 이쁜 사람 있다고 해서 이쁜 사람 찍고 그러면 안 돼. 왜 안 될까요? 신만이라고 아세요? 진짜 몰라요? 산삼 캐는 사람. 제가 아까 여기 그 PT 보여줬잖아. 대한민국 영상 대상 받은 게 10만이 그거 촬영해가지고 상 받은 거예요. 10만이들이 산에 올라갈 때 오늘은 산삼을 캐는 날이면은 산삼 외에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 지나가다 보면 뭐 더덕도 있고 뭐 둥글레도 있고 이때 그거를 안 캐. 그 좋은 약초가 있어도 왜 그러냐면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산삼이 안 보인다는 거야. 산삼을 캐는 날은 산삼만 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옆에 있어도 안 가져간대. 그런 거예요. 그런 10만이들도 그러는데 사진을 이제 만약에 내가 전공을 한다 그러면 교수가 야 오늘은 창문만 찍어와 아니면 사람 포트레이트만 찍어와 그러면 사람만 찍어오는 거야. 사람이 뭐 크로즈업 있고 미디움 있고 바스샷 있고 뭐 풀샷 있고 그렇잖아. 사람의 모습만. 그래야 거기서 내가 고민을 해가면서 신경을 써가면서 뭔가를 만들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막 주저리 얘기하니까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이해가 가요? 자, 여기는 뭐가 유도하나요 지금? 길, 그죠? 길이 이렇게 가서 여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를 자꾸 보면은 이런 보는 눈이 뜨이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도
자기가 보이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찾아서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프레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프레임 안에다가 가두는 거야. 프레임 안에다가. 근데 이런 프레임이 좋은 프레임이 있는데도 이 프레임은 거추장스러운지 이거 싹 빼버리고 요거만 찍어. 그러면 멍청한 거죠. 이 좋은데 갔는데 전경에다 이걸 넣어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요? 전경에다 넣는 걸 뭐 한다고? 미장센. 미장센 한다 그랬죠. 미장센. 그래서 미장센을 걸 찾아야 되는 거야. 뭘 넣어서 좀 입체감을 만들까? 뭐를 넣어서 화면에 깊이감을 만들까? 어떻게 레이어를 싸서 화면에 깊이를 줄까? 이걸 찾아야 돼요. 요게 이제 프레임이죠. 요 프레임 속에 야자나무 열대 지방을 가둔 거죠. 이에 깊이감이 있게. 근데 요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싹 빼버리고 요 수영장하고 요거만 찍으면은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찍는 사진이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 깊이감 있게 찍는 거는 좀 배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 또 50분이 돼서 10분 쉬었다가